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원래물 참자 전해보는 반갑습니다. 제5기가 들어서자마자 아직 구성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전우들이 회장님에 대한 신상 털기를 또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사회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토론을 갖고자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중앙회가 보험부하고 일부 보험부 이제 임직원들하고 카르텔이 형성돼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처로 해서 장차관을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건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봐도 현재 제가 국회를 출입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부 장관과 차관이 우리 단체 간부들을 봐주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감독관청인 국가보훈부에서 무슨 단체 간부의 비리나 부정을 봐주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했다. 그리고 무슨 이쪽에 당합인데 카르텔이라는 게 그렇다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감독을 받는 단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 그렇게 표현된 얘기 같고, 또 무슨 국가보훈부 장관이나 차관이 이걸 진실인 마냥해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국가보훈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래서 이건 단호히 좀 보훈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사안 같고요. 저희들은 또 국가보훈부와 카르텔이 형성되는 단체가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 입장을 또 밝혀야 할 그런 얘기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엔 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 전후사회는 이 실상을 이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대상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어떤 뜻에서 이 전후가 했는지 몰라도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 중앙회가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종 정책을 건의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몇 건이 된다. 28가지가 된다. 그러면은 28가지를 했을 때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각 기관에 배포한다는데 과연 14가지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를 아닌 방식으로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비리가 있다, 형사 고발, 고소가 수사가 산더미처럼 널려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만약에 이랬으면 지금 이게 어디 한 건 해도 터졌겠죠. 근데 지금 거의 다 수사는 거의 다 20여 건 들어왔다고 해도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 같고,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지만은 만약에 그게 형사 소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면 당연히 고소고발해서 끝난 게 아니고 구속되고 벌써 이 건에서 큰 문제가 됐겠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결국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순한 생각들이 담겨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새로 출범한 집행부를 좀 어떻게 타격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직 회원 조직 사이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보는 관점도
이렇게 조직 사회가 회원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그 말같지도 않은 얘기 이런 데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현혹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이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보 공개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전문사회는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정보 공개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하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가 판단해서 아 이거는 못할 사항이다 하면 이게 못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되레 다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정기감사 같은 거 받았을 때 그건 어느 단체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공개를 못합니다 원래.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 공개를 못하는 게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요. 정기감사 같은 경우는. 그 사소한 이제 어떤 진정에 따른 했을 때는 그것도 내용별로 그 공개 정보 신청을 하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 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전사의 회원님들이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하실 겁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했는지 성공했는지 그 내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 문제가 되면은 그건 표적이 됩니다. 표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정말 이거는 특별히 조사를 해서 특별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그 비리를 파헤치고 바로 잡아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표적 감사나 특별 감사가 있는데 이번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비리가 있어서 표적 감사나 특별 감사라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정상적인 감사인데 이걸 자꾸 무슨 표적 감사인 것 마냥 이렇게 오도를 하는 거예요. 오도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감사라는 것도 우리 회원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뭔 말인지도.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감사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건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각 단체 그 사업이나 또 보조금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러 나온 건데 이거는 월남 참전자회가 어떤 비리나 그런 온상이라서 온 것이 아니라 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주시면 답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얘기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국가에서 주는 이제 각 단체들 보면 보조금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10원 하나 못 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중앙회가 횡령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본 상식이고요.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좀 우리 총장님 말씀 주시래요. 예. 우선 감사는 네. 이번에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특별감사가 아니고 단체 운영비를 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보건부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가 나온 거고, 그게 지금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이유는 우리 운영비라든가 저희 단체 수익사업은 안양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2층에 있는 장애보호사업장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종결을 못하고 보건부에서 계속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크게 어떤 잘못이 있어가지고 보건부에서 두둔하거나 공개를 못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전후사에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뒤늦게라면 이제 이런 자리를 이제 제가 너무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어오기가 말이죠. 출범을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자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만 얘기하게 되면 믿질 않습니다.
토론해서 이것이 알려졌을 때 많은 전우들이 이해를 하고 한쪽에서 우리 중앙을 폄하하고 또 회장님에 대한 그 신학들 같은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전우가 참 큰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이 고위공직자거든요. 개인적인. 예, 이거는 그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를 공개하는 건 저도 이거 몇 번 알아보려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유포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포시켰는데, 이건 앞으로 제가 봐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대처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중앙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각자 이사님이라든가 부장님들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봅니다. 이 사항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럴 거예요. 전화를 해주기 원해서 이걸 공개했지만은, 과연 전화할 때 보면 다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전화를 했겠죠. 근데 이분들이 시달리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이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악성 민원 있죠. 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지금 그런 국무회의 석상에서까지 보고가 되고 그 방안들이 다 시행이 된 상태. 그래서 지금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단체 내에서도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정말 대응팀이 구성이 돼야죠. 돼야 되고, 저는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독촉 전화를 해라. 이건 진짜 큰 죄입니다, 죄. 심지어 요즘에는 민사에서도 독촉 전화 함부로 못합니다. 민사에서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채무자들이 함부로 전화해서 괴롭히면은 그 처벌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화를 해서 감사 공개 안에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개인 신상을 털어서 알려주고, 이 개인정보법에도 위반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큰 고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김포의 사무관 죽은 사건 알죠? 그게 전화입니다. 이게 참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김포의 사무관이 순직한 것이 전화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전화. 민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정보 공개를 해라. 이런 얘기. 이런 거, 이 양반도 김포 사무관 정보 공개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근의 시들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지금 심지어 어떤 자치는 하지 말자. 들어와도. 그러니까 민원을 당연히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꼭 아까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사소한 거 정말 공개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이 시달림 받는 건 아예 그냥 이제 안 된다. 근데 요걸 봤을 때 참 그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공개했는지 진짜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요. 우리 팀장님 네.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정보가 없으니까 안양 주차장은 허가도 안 받고 하고 있고, 또 누가 횡령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거든요. 그럼 안양 주차장은 정확하게 보험부 승인 받은 거고, 또 그 관리도 전부 다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다. 이게 제때 내려와야 우리도 지회장들 모아가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설명해가 이게 가짜다 하는 걸 우리 전우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니까 전부 다 넘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경청했고요. 네, 앞으로 자주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좋은 쪽 토론에도 이제 앞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갖고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 계신 저는 여러분, 제옥이 믿어주세요. 제옥이 출범 진짜 멋있게 갈 겁니다. 아직 구성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은 중앙회를 첫 발도 딛기 전에 중앙회에 대한 폄훼 및 회장님에 대한 신화 털기, 이것은 이제는 끝날 때가 되지 않나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의원님께 좋은 점은 좋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토론해서 여러분이 알 권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편!